지지율 33%. 이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했어. 인구 9천만짜리 나라를 지상군 없이 굴복시키겠대. 이건 도박이야. 근데 이 도박의 판돈이 문제야. 트럼프가 걸고 있는 건 미국 병사의 목숨만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전 세계 원유의 20%거든.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 70%, 환율은 17년 만에 최고치.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네가 받을 청구서가 완전히 달라져. 시나리오 3개, 하나씩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볼게. 이란이 만만한 나라냐면 전혀 아니야. 인구 9,300만, 한국 인구의 거의 2배가 되는 나라야. 면적도 한반도의 7.5배. 이 거대한 나라를 지상군 없이 굴복시키겠다고? 그건 주먹 안 쓰고 복싱 챔피언을 이기겠다는 거야. 근데 그 링 위에 네 생활비가 걸려 있어. 역사를 봐도 지상군 안 넣고 이 규모의 나라를 항복시킨 전쟁은 거의 없어. 근데 미국 국민도 이 전쟁 원하지 않아. 전쟁 지지가 29%야. 지상군 보내자는 사람은 고작 8%밖에 안 돼. 반대가 67%. 국민 대다수가 하지 말자는 전쟁을 트럼프가 밀어붙인 거지. 트럼프 본인 지지율은 33%야. 집권 2기 들어 가장 낮은 수치. 국민 3명 중 2명이 등 돌린 대통령이야. 그 대통령이 2, 3주면 끝낼 수 있다고 해. 정치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이야. 이건 전략이 아니라 도박이야.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이 전쟁이 잘 끝나도 한국은 안 좋다는 거야. 이게 왜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냐면 트럼프가 건드린 게 호르무즈 해협이거든. 중동에서 나온 기름이 전 세계로 빠져나가는 좁은 바닷길이야. 전 세계 원유의 20%가 이 길 하나를 통과해. 근데 한국은 기름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와. 그 중동 기름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거든. 쉽게 말하면 한국 경제의 기름줄이 호르무즈 해협에 매달려 있는 거야. 여기서 더 무서운 숫자가 하나 있어. 한국은 나라 전체 경제에서 기름 수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로 세계 1위야. 인도가 3.6%, 일본이 1.8%인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높아. 유가가 뜰 때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뜻이야. 지금 환율도 1,530원,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야. 트럼프의 도박판 위에 한국 경제의 숨통이 올라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는 길은 3가지야. 최선부터 최악까지. 첫 번째, 빨리 끝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부터 가자. 4에서 6주 안에 전쟁이 끝나는 거야. 이란 대통령이 추가 공격만 없으면 종전할 용의가 있다고 했거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고 부분 협상이 이뤄지는 시나리오야. 이 경우 유가는 80에서 90불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어. 실제로 걸프전 때도 그랬거든. 유가가 배럴당 21불에서 40불까지 뛰었어. 거의 2배야. 근데 전쟁 끝나기도 전에 원래 가격으로 내려왔어. 환율도 괜찮아져.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시작되면 외국인 자금이 수십조 원 규모로 들어올 전망이거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어. 여기까지 들으면 다행이다 싶지. 근데 반전이 있어. 이미 오른 물가는 안 내려가. 석유류 가격이 벌써 전년 대비 9.9%나 올랐어. 서울 휘발유가 리터당 1,873원이야. 이미 네 주유비에 반영된 거지. 게다가 기름값이 식품물가에 퍼지는 데는 3에서 6개월이 걸려. 그러니까 전쟁이 당장 끝나도 기름값은 내려갈 수 있어. 근데 라면값은 안 내려가.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야.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빨리 끝나면 이 정도야. 근데 만약 안 끝나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전쟁이 3개월, 6개월 넘게 끝나지 않는 거야. 호르무즈 해협이 부분적으로 막힌 채 질질 가는 상황. 정부 쪽 연구소인 KIEP 전망에 따르면 이 경우 유가가 배럴당 117불까지 간다고 해. 그럼 네 지갑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서울 휘발유가 리터당 1,873원이거든. 유가가 이 수준으로 고착되면 리터당 2,000원 돌파해. 지금 월 주유비 15만원 내는 사람이 25만원 넘게 내야 된다는 거야. 월 10만원이 그냥 증발하는 거지. 근데 기름값만이 아니야. 나프타라는 원료 가격이 같이 올라가면서 비닐, 플라스틱 포장재 가격이 뛰어. 그게 결국 마트에서 네가 사는 모든 식품 가격을 끌어올려.
물가 상승률이 지금 2.2%인데 3%를 돌파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어. 그 말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만 커진다는 뜻이야.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1974년에 기름값이 4배 뛰었을 때 한국 물가가 24.8% 올랐거든. 지금은 기름값이 2배 수준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구조가 같아. 게다가 지금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88.6%야. 금리가 못 내려가는데 빚은 쌓여 있고 물가는 올라. 이게 교착이야. 환율도 문제야. 지금 1,530원인 게 뉴노멀이 돼버려. 17년 만에 최고치가 일상이 되는 거지. 수입에 의존하는 거 생각해봐. 커피 원두, 밀가루, 사료. 환율이 높으면 전부 다 올라. 네가 마트에서 장 볼 때 느끼는 그 무게감. 그게 한 달, 2달이 아니라 반년 넘게 계속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아직 중간이야.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진짜 무섭거든. 장기 교착이면 이 정도야. 근데 최악은 따로 있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에너지 시설까지 직접 때리는 거야. KIP 최악 시나리오에서 유가가 174불까지 올라가는데 실제로 지금 두바이유가 이미 170불을 돌파했거든. 최악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왜 무서우냐면 2008년이랑 겹쳐서야. 그때도 유가가 147불을 찍었어. 물론 리먼은 부동산 거품이 터져서 무너진 거야. 근데 고유가가 경기를 눌러버리면서 그 거품이 터지는 속도를 앞당긴 거거든. 유가 폭등이 방아쇠는 아니었지만 이미 약해진 경제를 끝장낸 마지막 한 방이었어. 지금 한국 경제도 이미 약해진 상태잖아. 한국은 직격이야. 환율이 1,600원을 넘길 수 있어.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 고점이 1,549원이었거든. 그걸 뚫는 거야. 물가는 폭등하는데 경제는 안 좋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본격화되는 거지.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하나 알려줄게. 터키 중앙은행이 전쟁 터지고 2주 만에 금 60톤을 팔았어. 12조 원어치야. 에너지 수입비가 폭등하니까 달러가 급하게 필요해서 금을 쏟아낸 거야.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야. 정리하면 이거야. 트럼프의 실험이든 전략이든 청구서는 니한테 왔어. 빨리 끝나면 이미 오른 물가, 안 끝나면 월 10만 원 추가 지출에 스태그플레이션, 더 커지면 2008년급 충격이야. 세 시나리오 중 뭐가 됐든 유가가 100불 밑으로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려. 전쟁이 끝나도 에너지 시설 복구하고 공급망 다시 세우는데 한참이거든. 유가가 먼저 반응하고 식품 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따라와. 기름값이 내려도 네 장바구니는 바로 안 내려온다는 거야. 결국 이건 누군가의 선택이고 청구서는 우리한테 왔어.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하면 고정지출 점검해봐. 구독 서비스, 보험, 통신비. 물가가 오르는 건 못 막아도 새는 돈은 막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세 시나리오 중에 너는 어디까지 갈 것 같아? 댓글로 알려줘. 이 영상이 도움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환율 1,500원 시대에 지갑 지키는 법 알려줄게.